안녕하세요. 웨이터 고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팔란티어 테크 페이팔 마피아 종목의 저력, 테슬라 캐시우드 말대로 $2,600 갈 거니까 현대백화점 백화점 면세 업황 개선 기대의 급등세입니다. 자, 완전 거의 보합이 나스닥이 0.00 저렇게 나왔나요? 저런 퍼센트도 나오군요. 완전 제자리였네요. 자,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29.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시장이 정중동의 자세를 보였었네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퍼센트지도 상승률 상위 1위도 2%가 넘지 않았고요. 보잉이 또 1위를 차지했네요. 며칠 전에 1위 차지하지 않았었나요? 보잉이 1.64, 영국과 미국의 그 협상에서 가장 최종 승자죠. 보잉 100억 달러 이 그 규모의 항공기를 영국이 사준다고 했죠.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보잉사의 엔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윈인. 자, 그리고 쉐브론 1.06%,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죠. 쉐브론 같은 업체들이 좋고요. 엑슨모빌 같은 형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쉐브론이 이제 정유주의 자존심이죠. 엑슨모빌이 정유주의 자존심을 구기고 퇴출당했잖아요. 그렇죠? 애플 같은 엔비디아 같은 그리고 인텔 같은 이런 회사들이 들어왔다가 인텔도 이제 나갔고 이 지금 3M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이런 순서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0.00이네요. 0.78포인트가 올랐는데 등락률은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는 0인가 봅니다. 완전 제자리였죠. 그렇죠? 18,000 눈앞에 두고 17,928.9입니다. 지금. 18,000 마디지수세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죠. 여기 고점도 있고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월요일에 갭상승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죠. 그 시간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과의 협상이 뭔가 진전이 됐다는 얘기를 양측에서 했죠. 정확한 발표는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 시장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네요. 자, 나스닥 100입니다. 지금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종목이 18.6% 급등했네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12.6, 두 개가 10% 넘는 상승세고요. 테슬라가 4.72로 그렇죠, 오랜만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블 테크놀로지, 온 세미컨덕터, 아날로그 디바이스, 인텔, NXP. 자, 대부분 반도체 종목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렇죠? 테슬라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이 마이너스인데 저것도 거의 뭐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 저것도 좀만 덜 빠졌으면은 나스닥처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0일 뻔했네요. 거의 제자리인 거죠, 이것도. 자,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 약간 정중동의 자세입니다. 4대 지수가 전부 약간 경계감을 갖고 혹은 기대감도 가진,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중간이었죠, 딱. 거래량도 적으면서.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 마이크로소프트 0.13%, 애플 0.53,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61, 거의 뭐 약보합 강보합입니다만 다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9위의 테슬라 혼자만 4.72% 좀 강세를 보였다는 거고 하락으로 조금 눈에 띄는 건 일라이리가 2.25 빠졌다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1. 가장 폭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네요. 그렇죠? 아까 나스닥에서도 나스닥 100을 보면은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잖아요.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퍼센트지 폭으로는 가장 컸습니다. 위든 아래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위로 0.81이죠. 4,500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1선 돌파를 했네요. 필라델피아도.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아까 나스닥 100에도 속해 있어서 상승률 2위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12.60. 자, 그리고 테슬라도 아까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기 전에 나스닥 100에도 속해 있던 종목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옮기면 테슬라가 2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3.51,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3.04, 이것도 나스닥 100에 있었던 종목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하고 겹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시리우스 로직, 이거는 나스닥 100이랑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겹치지 않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밑에 아날로그 디바이스, 인텔, NXP 전부 다 겹치는 종목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이 역시 그 IT에 속하는 그 이 나스닥에도 많이 속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에는 테슬라 같은 업체들도 있고 BT, 바이오테크도 섞여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바운더리가 조금 더 나스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딱 반도체에 집중된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제 거네요. 지난주 겁니다.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니케이 225를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금 4만 정도에 지금 그 도달되고 있고요. 121선까지 지금 이 근접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강한 추세죠. 이게 양봉, 음봉이 계속 번갈아 나오고 있지만 매일 같이 지금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와, 이건 정말 다이렉트로 그냥 올라와 버렸네요. 자, 이 떨어지기 전에 단계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폭포수처럼 떨어졌는데 38,000 조금 이상이었죠. 여기서 폭포수처럼 떨어진 거를 거의 같은 시일 만에 다 올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보면은 트럼프의 말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확실해요. 저번에 말한 대로 파월이 뭐 실전 투자 대회에 나가가지고 증명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파월의 주식 투자 실력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파월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트럼프도 사실 뭐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트럼프는 막 수시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좋게 펴면 오르잖아요.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가 뭐 저점 고점 얘기하면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결국에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물론 그걸 뭐 장남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그거를 미리 알고 트럼프의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트럼프의 정책을 미리 듣고 만약에 저번에 무슨 그 메신저 사건처럼 그렇죠? 메신저 사건 뭐 공습하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잖아요. 가족들 메신저에까지. 뭐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국방장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죠. 헤그세스 장관이 뭐 올백으로 나와가지고 막 부활절 달걀 굴리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였다면은 가족들이 막 공습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미사일 쏘는 시간과 타격하는 어떤 지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거에 이제 걸린다면 이제 트럼프도 나중에 이제 노년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차치하고 트럼프가 말해서 일단 시점은 다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트럼프가 주식 사야 될 때라고 지금 뭐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결국에 저점에서 산 사람은 지금 대박이 났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를 보니까요. 오르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 좀 더 눈에 띄네요. 그렇죠? 빠지는 폭이 너무나 크네요, 이게. 13위에 주가이 제약이 지금 6.07 빠지는데 아까 전에 미국의 그 일라이릴리도 지금 2.25가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일라이릴리랑 주가이 제약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펩트론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연관이 되어 있죠. 일라이릴리가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임상 3상까지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물질을 제공한 게 바로 주가이 제약이고 우리나라의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 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약효를 좀 더 늘리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경구용이든 주사용이든 패치용이든 이 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당연히 패치가 그리고 알약이 주사보단 좋죠. 누가 바늘 자기 몸에 찌르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조금 그거잖아요.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구용 알약이 편하더라도, 야, 알약도 지겹다. 그 알약 매일 먹는 거 지겨워.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것도 알약도 목에 넘기는 거 너무 귀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그냥 붙이는 게 낫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나은 거 안에서 비교하게 된다고요, 사람은. 나은 거에서 좀 더 나은 거. 그러니까 패치도 하루에 한 번 붙이는 거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늘린다면 일주일에 한 번 붙이고 한 달에 한 번 붙이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뜨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일라이릴리가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소식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였는데 지금 미국의 일라이릴리도 빠지고 일본에서 지금 오늘 주가이 제약이 급락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쪽 부분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죠. 그다음에 리크루트 홀딩스도 지금 많이 흔들리죠. 3.24%로. 그렇죠? 이 뭔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잖아요.
뭐 저 채용 사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링크드인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링크드인 뭐 이번에 저긴가? 저 뭐죠? 엠버서더 풀만인가요? 엠버서더 풀만 그 중구 남산 쪽에 있는 호텔 있잖아요. 5성급 호텔. 근데 그게 광진구 쪽에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규모 채용을 하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의 구인구직 사이트 그냥 일반적인 인크루트나 이런 데도 올라와요. 근데 링크드인은 뭐가 틀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뭐가 틀리냐면 링크드인에는 그 직접 채용 담당자들이 거기 커뮤니티에 그냥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로 페이스북.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주고받고 메신저에서 소통하고 잘한 사람은 그런데 대규모 채용할 때 먼저 뽑힐 확률이 높아요. 그게 링크드인이 이 다른 개념의 어떤 구인구직 사이트거든요. 어쨌든 이 리크루트 홀딩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일본의 어떤 지금 그 구인구직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 지수는 오늘 살짝 플러스 이렇게 갔고요. 대만 가권도 지금 이제 차분히 쫓아가고 있죠. 아까 니케이 지수는 이런 굴곡도 없었죠. 그냥 쭉 올라가는데 대만은 약간 숙이면서 그렇죠? 각도의 이제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 니케이 증시가 훨씬 더 강하죠. 각도가 가파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정말 정석대로란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기술 쪽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그대로 그렇죠. W자가 거의 눈에 보이게 상승 N자도 N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니케이는 그냥 W자, N자가 안 보여요. 이게 쫙 펴져가지고 제일 세니까. 대만 가권도 이제 여기 보시면 하락갭 같은 걸 메우면서 천천히 가고 있죠. 니케이는 거의 여기 떨어지는 지점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대만 가권은 이제 요 갭하고 여기 여러 하락갭이 많아요. 여기. 이 구멍들을 메꾸러 가야 되고 61선, 121선까지 많이 있습니다. 저항이 많이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은 많이 오르는 게 2.73이 많이 오르나요? 17위에 위인 종목이 2.73 많이 오르고 2위에 홍하이 프리시전이 2.04 오르네요. 그렇죠? 폭스콘의 모회사, 그다음에 애플의 주가 회복되고 있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제일 시원하네요.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이게 제일 시원하잖아요. 대만 가권 보면 머리 아프지 않아요. 막 하락갭도 많고 이동평균선도 첩첩산중인데 우리나라는 다 뚫어버려가지고 일봉상에서는 그렇죠?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은 전부 발 밑에 깔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죠. 이제 요 하락갭을 돌파로 가네요. 여기죠, 그렇죠? 요 하락갭과 2,600이라는 마디지수대 여기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면 이제는 그렇죠. 한국도 관세 전쟁 그 떨어졌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결국 뭐 밈에서 하도 뭐 트럼프를 뭐 다 조롱하고 막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식 갤러리 있잖아요. 여기저기 주식 갤러리에서 막 무슨 서학개미의 어떤 그 자기 저기랑 저기랑 이런 거 막 밈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조롱할 시간에 주식을 샀어야 된다. 그렇죠? 동학개미도 마찬가지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네, 뭐 물론 뭐 여기서 또 주식이 하루아침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관세 전쟁 해가지고 막 비아냥되고 밈 만들 시간에 샀어야죠. 그렇죠?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코스닥도 절반 정도 올라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4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오, 그렇죠? 4일 연속 순매수를 본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외국인의 스탠스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오늘 SK 하이닉스 2.31 가장 많이 오르나요? 그렇죠?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네요. 그렇죠? 미국의 일라이릴리, 일본의 주가의 제약,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그 셀트리온까지. 그렇죠? 제약바이오 라인이 지금 미국과 일본, 한국이 다 안 좋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를 보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지금 세국 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자, 에코프로비엠 오랜만에 3.68 오르고요. 자,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늘 파마리서치 또 지금 장중에 급등했었는데 아, 대박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오릅니까, 이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가 일자리 취업. 일본은 리크루트 홀딩스가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대선 테마가 끼었죠, 지금. 그렇죠? 조기 대선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6월 3일 날 열리는 바람에 일자리, 무슨 저출산 관련주가 득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리크루트 홀딩스는 일본 니케이 증시의 10위 안에 들죠,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엔 그런 종목 없습니다. 정말 코딱지만한 종목들이라
바람에 막 휘날려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자, 백화점주가 오랜만에 3.83 올라서 눈에 띄어서 봅니다. 현대백화점 10.60, 롯데쇼핑 7.49, 신세계 6.51. 자, 오랜만이죠, 이런 적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얼마만입니까, 이거 백화점주? 야, 현대백화점 10.77 오는 거 이게 몇 년 만이죠, 이거? 자, 현대백화점이 지금 강세인데 보니까 면세 사업이 예상보다 적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백화점의 부진을 상쇄했다. 그다음에 환급 비용이 반영된 진우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두 가지를 꼽았는데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한국 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올렸는데요. 김명주 연구원이 백화점과 면세업황 모두의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거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집에도 지누스 쓰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침대, 필로우. 근데 저기서 관세 함급기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반덤핑 관세를 매겼었는데 그거를 깎아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 그동안 냈던 관세를 환급해서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연결 실적에 현대백화점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그거에 관련된 이 평입니다. 지누스, 현백이 달린다 날 사러 와.